안녕하세요. 김효석 박하데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정책들, 이게 소상공인인 당신에게는 어쩌면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예상치 못한 도전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과연 내 사업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 궁금하실 텐데요. 네, 오늘 김효석 박사가 준비한 분석에서 바로 그 점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정부 정책의 큰 그림부터 시작해서 금융 지원이라든지 노동환경 변화, 또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같은 것들, 이런 게 당신 사업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 핵심 내용을 좀 짚어드릴게요.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면 다가올 변화의 그 핵심을 딱 파악하고 어떻게 대비해야겠다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오늘 다룬 내용 그 핵심만 저희가 쏙쏙 뽑아서 요약해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그 기회와 도전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우선은 그 큰 그림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회복, 그리고 성장, 행복. 회복, 성장, 행복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걸로 위축된 민생 경제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고 회복, 또 미래 산업 키우고 공정한 경제 환경 만들어서 성장, 궁극적으로는 사람들 삶의 질을 높이겠다. 행복, 이런 비전이죠.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역할이 꽤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네요. 그 가계, 소상공인 활력 증진, 이게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원 대상이 아니라 경제 회복이랑 성장의 어떤 핵심 주체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장 먼저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는 그 금융 지원 쪽일 겁니다. 특히 팬데믹 때 쌓인 부채 문제요. 이걸 해결하는데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커 보여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일까요? 당장 대출 갚는 거 부담되는 분들 많잖아요. 핵심은 그거죠. 채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좀 덜어주겠다. 대표적으로 새출발기금 같은 거, 기존에 있던 제도의 문턱을 좀 낮춰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이용하게 하고요. 특히 오랫동안 못 갚은 부실채권은 과감하게 탕감까지도 고려하고 있어요. 탕감이요? 네. 거기에다가 소위 배드뱅크라고 하죠. 부실채권 전문 처리기관, 이런 걸 만들어서 좀 더 구조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는 울증도 보이고요. 어떻게든 다시 일어설 발판을 마련해주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거죠. 근데 이자 부담도 사실 만만치 않은데 금리가 워낙 높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의 정책 자금으로 갈아타게 해주는 거, 저금리 대환대출, 그 규모를 늘리고요. 또 정부가 이자 일부를 대신 내주는 2차 보전 사업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더 나아가서는 은행이 대출금리 정할 때 법적 비용 같은 부대 비용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빼도록 은행법 개정까지 추진해서 전반적인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려는 시도도 주목할 만해요. 그리고 지역화폐 확대하는 것도 골목상권 매출에는 간접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들어보니까 확실히 숨통이 트일 만한 정책들인데, 근데 마냥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들었거든요. 네. 기회랑 도전은 늘 같이 오니까요. 예를 들어서 주 4.5일제 도입 논의나 포괄임금제 금지에 같은 정책들. 이게 노동자 권익 향상이라는 좋은 목표가 있긴 하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당장 인건비 상승하고 또 인력 운영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당장 사람이 부족한데 시간까지 줄면. 맞아요. 특히 서비스업처럼 인력 운영도가 높은 곳은 생산성 향상이 바로 따라오지 않으면 부담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단순히 비용 증가를 넘어서 운영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노란봉투법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데 이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프랜차이즈 같은 곳은 좀 신경 쓰일 것 같은데요. 네, 그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노동조합법 개정안인데요. 주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원청 책임을 좀 더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같은 경우에는 본사와의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분쟁이 생기거나 비용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 이걸 배제할 수는 없죠. 법정 정년 연장 논의도 장기적으로 보면 인건비 부담 증가랑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온라인 플랫폼 즉 규제의 움직임도 좀 심상치 않던데요. 이건 소상공인한테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부담이 될까요? 그게 약간 양날의 검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줄여서 온풀법 제정 움직임이 있잖아요. 네, 온풀법. 거대 플랫폼 기업이 자기네 상품 밀어주거나 키워 팔게 하는 거, 그런 불공정 행위를 막아서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협상력을 높여주겠다. 이런 취지예요. 배달앱 수수료에 상한선을 둔다거나 입점업체들이 단체로 협상할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다 같은 맥락이고요. 듣기에는 좋은데요. 그런데 규제가 너무 강해지면 플랫폼 기업의 혁신 동력이 꺾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플랫폼이 늘어난 규제 비용을 광고비 인상 같은 다른 방식으로 슬쩍 소상공인에게 떠넘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정부가 스마트 상점 도입 같은 디지털 전환 지원해주는 건 분명 기회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술 배우고 투자해야 하는 부담도 현실적인 문제고요. 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그럼 이 변화의 파도 속에서 소상공인은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핵심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결국 중요한 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죠.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정보에 밝아야 합니다. 정부 정책은 계속 바뀌잖아요. 어떤 지원책이 새로 나오고 조건은 뭐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걸 남들보다 빨리 파악하고 활용하는 정보력이 중요해요. 네, 정보가 돈이네요, 진짜. 그렇죠. 둘째는 재무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정책 자금은 활용하는 거지 거기에 의존하면 안 되거든요. 현금 흐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부채 관리 신경 쓰는 그런 기본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디지털 역량 강화.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겠죠. 맞습니다. 그게 세 번째 전략인데요. 디지털 전환 미루지 마세요. 온라인 판매 채널 열고 고객 데이터 분석해서 경영에 활용하고 이런 건 이제 기본입니다. 넷째는 차별화된 가치를 만드세요. 가격 경쟁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당신만의 독특한 상품, 서비스, 경험 이걸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뭉치면 힘이 됩니다. 동종업계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관련 협회 활동 같은 걸 통해서 정보를 나누고 필요할 땐 같이 목소리를 내는 거. 그런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김효석 박사가 준비한 분석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 소상공인 정책이 가져올 기회, 그러니까 채무 조정이나 이자 부담 완화 같은 금융 지원 확대, 그리고 온라인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노력 같은 걸 살펴봤습니다. 동시에 주 4.5일제나 노란봉투법 논의에서 오는 노동 비용 관리 부담 증가라든지 또 플랫폼 규제의 양면성, 그리고 디지털 전환 요구 같은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들도 짚어봤고요. 결국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필요한 정보를 빨리 얻어서 정책을 내 편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디지털 역량 키우고 재무 건전성 다지고 또 필요하면 동료 소상공인들과 연대하는 거 이런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당신의 사업은 단순히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성장과 행복이라는 목표까지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